예, 통통통 주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남희 씨가 말씀한 대로 유방암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OX로 한번 이게 어떤 분은 두 개인 줄 아셨을 거야. 바꾸면 DB면 X입니다. 네. 예. 어제도 저희가 유방암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도 조금씩 알고 있는데 오늘 OX를 퀴즈를 통해서 예. 좀 더 면밀하게 유방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유방암센터 전창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이제 OX를 하는 이 문제가 가만 보면 속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속설들을 그걸 막 그대로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걸 이제 한번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왜 확실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OX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마 우리 일반적인 어떤 견해를 대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잘못됐을 때는 따끔하게 이렇게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방암이기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속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을 겁니다. 네. 많을 겁니다. 오늘 좀 예.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여성 호르몬 약은 유방암을 발생시킨다. 그때 이제 호르몬제 이런 걸 때문에 유방암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어저께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 둘, 셋. 오! 정답은 네, 어떻게 정답입니다. 되나요? 맞습니다. 네. 복습을 열심히 하셨군요. 예. 네. 보통 여성 호르몬 약은 주성분이 에스트로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에스트로겐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 약제는 유방암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이미 시작된 병증을 뭐 크게 만들거나 진행시키거나 이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997년도에 약 8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의 효과와 위험성에 대한 큰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2007년까지 10년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도인 2002년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한 분들에서 침습성 유방암 발병률이 26%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던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큰 충격으로 이게 다가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연구가 시작되고 연구는 중단이 되었지만 연구가 시작된 지 11년이 지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추적 검사를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5% 정도 유방암 발병률을 증가시키고 사망률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려고 하실 때는 좀 더 많은 주의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야, 이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지 알았습니다. 확실히 좀 영향이 있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유방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 네, 이것도 어제 돌이켜보면 하나, 둘, 금방 셋. 떠오르죠. 오늘은 답이 갈리시는군요. 제가 듣기로는 무슨 자가 증상이 없고 잡혔을 때는 이게 뒤에 좀 기가 많이 갔다라고 그때는 뭐 잘못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방암은 유방암의 그 전형적인 증상은 멍울이 없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유방의 통증, 유두의 분비물, 피부의 변화나 유두의 변화, 겨드랑이의 덩이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자주 하시거나 국가암 검진 사업에 충실히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서 무증상군이 약 30% 정도 발견되긴 합니다. 하지만 70%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유방암을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유방암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증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통증과 같은 뚜렷한 자각 증상을 본인이 느끼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는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참 자연에는 예고편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만큼 면밀히 관찰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자기 몸을 위해서 조금 예민해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자기 몸은 아주 자기가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슴에 멍울이가 만져지면 암이다. 요거는 하나, 둘, 셋.
아니다. X. 아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정답은 X입니다. 예, 네. 예. 대체적으로 유방에 멍울이 만져져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암이 아닌 섬유낭종증이나 섬유선종으로 진단은 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대개 이제 멍울이 있어서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만져지는 멍울의 특징은 양성 종양보다 좀 딱딱하게 만져지고 또 경계가 불명확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주위에 딱 고정이 돼 있는 듯해서 잘 움직이지 않고 이런 멍울이 만져지면 유방암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방에 멍울이 만져져서 암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는 그 크기가 한 1.5cm에서 2.5cm 정도, 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되게 만져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진행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져져서 병원에 오는 것보다 주기적인 자가검진이나 정기검진을 통해서 좀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꼼꼼한 자가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유방암은 유전이다. 야, 여기 조금 그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그쪽에 하나의 그 근거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한데 뭐 유전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드는데. 암은 또 가족력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근데 들어서.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건 아니다. 결정적인 건 아니다. 영향은 미치지만 아니 저는 결정적인 건 유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왔다 갔다 합니까? 오, 정답은 예.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두 분이 막상막하신데요. 네, 그 유방암은 다른 유전적인 여러 병이 있지만 유방암은 유전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방암으로 진단받는 환자 중에 약 10%에서 20% 정도에서 브라카라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는 직접적으로 그 세대 전후 간에 유전이 되게 돼 있는데 유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단지 20% 미만만 유방암으로 발병되기 때문에 전체 유방암이 유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정남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 가족력이란 말은 내 어머니, 내 이모, 내 자매 중에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 유방암이 없는 경우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족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우리 가족 중에는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야, 그 정말 그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끈끈합니다. 네. 예? 네. 이런 암으로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 가족애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또 신경 바짝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오드란트, 땀 억제제가 유방암을 유발한다. 요것도 한때 여성분들 사이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이에요. 저는 저걸 처음 봅니다. 여름 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저런 것도 뿌리는 있습니까? 땀 그런 게 있습니까? 억제제를 사용하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요즘 씁니까 안 씁니까 여자분들이? 요즘도 쓰긴 쓰는데요. 씁니까? 그럼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해서 쓴다. 안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쓴다 이러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데오드란트는 유방암 발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퍼진 겁니까? 네, 그 데오드란트는 그 땀 생성을 억제시키고 그 냄새를 억제할 목적으로 이제 겨드랑이에 바르거나 분사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채취를 줄이는 그 에티켓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젊은이 사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김익현 씨는 잘 모르시나? 저는 처음 들어요. 네, 젊은이 사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데오드란트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방암 발병에 대한 겁니다. 이 데오드란트가 유방암을 발병시키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데오드란트 안에 성분 중에 파라벤이라는 거와 알루미늄염이 있는데 이것이 여성 호르몬의 하나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유방암을 발병시키거나 또는 진행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전문가가 이거는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심지어 뭐 FDA, 미국 식약청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암협회 이런 곳에서 수년 전에 이런 암 발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렇게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증거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데 과학적인 근거를 내려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방암과는 조금 무관하지만 제가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해보면 이 데오드란트를 쓰고 문제를 일으켜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어떤 경우냐면
겨드랑이에 데오드란트와 향수를 같이 해서 이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한선이라고 하는 땀샘, 피지선이라고 하는 지방샘의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농량으로 가고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연전에 외국인 진료소에 있을 때 저희 해운대 지역에 와 있는 젊은 외국인 여성분들이 이런 걸로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상당히 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만 써요. 하나만. 이 같이 쓰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좀 주의 있게 사용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가슴 확대술은 유방암을 일으킨다. 이거는 참. 요거는 저희들이 그냥 뭐 편하게 그냥 거저 먹는. 자, 잠시 쉬었다가는 문제 X. 네, 정답입니다. 네, 그 유방암 확대술은 그 유방암 발병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유방 성형술, 유방 확대술로 이제 대변되는데 그 유방 확대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형물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보형물은 유방암 발병과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절제된 유방을 다시 복원하는 단계에서도 이 유방 보형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코 유방암의 뭐 발병과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어머님들 보시면 이 파라핀을 직접 주입하거나 실리콘을 직접 주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이거는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유방의 구조의 왜곡이나 염증 이런 반응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방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가끔 뉴스 보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성형외과에서 자가지방 이식이나 필러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유방암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입한 자리에 미세석회화라는 어떤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방 촬영을 통해서 유방 검진을 시행하면 이게 암처럼 이게 오인되어져 보이기 때문에 검진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형물의 삽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직접적인 주입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게 보면 또 뭐가 무미연어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를 꼭 일으킨단 말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유방 전 절제술을 받으면 유방암이 재발하지 않는다. 야, 이거 좀 애매모호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 어디든지 재발이라는 거는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정답은? 네, 정답은 X입니다. X이고 뭐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고민하시기보다 유방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거라서 좀 많이 뭐 회자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한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방암을 진단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면담을 합니다. 유방의 혹이 작은 경우, 암이 작은 경우에 유방을 일부 절제하는 방식으로 수술해도 충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환자분께서 유방을 남기는 경우에 여기에 자꾸 재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목숨을 잃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실제로 유방을 다 절제하는 경우나 일부 절제하는 경우에 치료 성적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치료 성적을 가늠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국소 재발률, 그 자리에서 다시 자라나인데요. 유방을 다 절제한 경우에는 7%, 부분 절제한 경우에는 9%의 국소 재발률을 보여서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게 동일한 성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거에 논할 가치도 없이 20년 전부터 유럽 서구에서는 유방 부분 절제술이 전절제술과 같이 유방암의 기본 술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왕에 가능하다면 유방이 혹이 작은 경우에는 유방을 일부 절제를 하시면 환자가 유방 절제로 인한 자아 상실감이나 정신적인 충격, 수치심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 이후에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부분 절제술이 더 추천되어집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도 유방암 수술하는 방법 중에 일부 절제하는 경우가 전체에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 전창환 선생님은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신뢰하실 분 같아요.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잘해주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의사분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정말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